네, 이번에는 주요 암호화폐 이슈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오늘 다뤄볼 이슈에 대한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일본의 코인체크가 출금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일본 금융청이 무등록 암호화폐 사업자의 영업중지 경고 조치했습니다. JP모건이 암호화폐가 채권 주식 다각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권 보안 수준을 갖추려면 최소 50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먼저 그렇죠. 일본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얼마 전에 수천억 원대 해킹 사건이 그렇죠. 있었던 코인체크가 네. 출금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뭐 거래도 이제 재개가 된 건가요? 아직 거래가 재개된 건 아니고요. 그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맡겨놓은 돈, 네. 그거는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는 아직 출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암호화폐 출금이 안 되고 있고, 네. 그 코인체크가 정부에다가 이제 업무 개선 계획을 제출했어요. 앞으로 보안성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인터넷 외부랑 차단하겠다. 네. 그다음에 보안 강화 대책으로서 제3자위원회도 설치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정부에서 이제 출금을 허가해줬고 아직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출하는 거는 허가락되지 않았습니다. 맡겨놓은 돈만 아직은 출금할 예, 수 있다는 그렇죠. 정도인 예.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본 금융청은 처음으로 이 불법 거래소에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당국 입장에서 불법 거래소 규제에 나서는 건 좋지만 경고 조치로만 끝냈다는 건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그 암호화폐가 이제 법으로 이제 테두리로 들어와 있어서 거래소도 이제 정부에다 등록을 하고 하게끔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제 마카오의 사업자 레버 로토리라는 무등록 영업자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일단은 이제 미등록이니까 경고를 주는 거죠. 만약에 계속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네. 형사처벌을 하겠다라고 이제 줬기 때문에 네. 그 상당히 일본에서는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는 자유스럽게 되고 있는데 그렇지 네. 않은 걸 제한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일본의 문화인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빠칭코라고 그러죠. 네, 그것도 그렇죠. 이제 법으로 허가해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딱 하게 하고 네. 그 이외의 시간에는 엄하게 처벌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암호화폐도 이런 유의 뭐 처벌이 될 것 같고 일본은행 총재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현재 암호화폐는 투기 목적이 많다. 네. 그래서 현재 그 기존 결제서 시스템의 안정성만 유지되고 저해되지 않으면 암호화폐는 그 허용을 해주되 그 현재 상태는 투기성이 너무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례를 딱 보면 일본 사람들은 확실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다 허용해주겠다라고 이제 된 것 같습니다. 테두리 안에서만 하는 거는 사실 나쁘지는 그렇죠, 않은 예. 사례인 것 같아요. 자, 미국으로 이번엔 가보죠. 네.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며칠 전에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요. 그쵸. 이 반대로 JP모건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암호화폐가 앞으로 이런 포트폴리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JP모건 최고경영자가 사기다라고 한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건 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노원 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폐쇄형 화폐예요. 노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네. 노원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JP모건 회장이 사기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현재 그 JP모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죠? 자산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산운용이 제일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 짜는 건데 네. 포트폴리오 짤 때 글로벌 채권이나 뭐 예금이나 주식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암호화폐도 확실히 그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죠. 거기에는 이제 수익성, 변동성, 상관성이 현재처럼 지속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보안, 뭐 해킹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좀 되면은 앞으로는 없어지지 않고 그 투자은행에서 그 포트폴리오로도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JP모건 같은 이런 대형 은행 쪽에서 이렇게 좀 암호화폐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거는 앞으로도 좀 이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좀 활발히 앞으로 엄청 많이 연구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네. 지금 TF팀 만들었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연구하고 법적으로도 공부해야 되고 그럴 때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네.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내에도 참 많은 거래소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국내외로 해킹 사건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네. 거래소 보안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거래소가 좀 제대로 된 보안 인프라를 갖추려면 비용이 많아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비용이 나오고 많아서 있는데. 불가능한 일은 없죠. 비용이 있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거래소들이 사실 그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해킹 문제거든요. 네. 암호화폐가 나와서 제대로 쓰이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해킹이 가장 큰 걱정을 하시는 건데 네. 그 금융권 수준으로 보완을 하려면 최소한 50억.
인터넷 제대로 된 수준으로 해도 한 15억 정도의 수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것은 사실 자본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저희가 뉴스에서 뉴욕주에서 진입 제한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본금 같은 경우. 네. 왜 자본금을 진입 제한하겠습니까? 이거는 고객들의 돈을 막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보안은 자본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5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 금융권들이 보안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50억이라고 이 50억이라는 금액은 사실은 그냥 최소 금액입니다.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 네. 50억 아니라 사실 100억, 500억을 투자해도 보안성만 안전하게 된다면 그렇죠. 이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니까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거래소의 안전 문제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주요 이슈들 분석해봤습니다.